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리처드 파인만은 죽기 직전 병원 침대에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배운 것들은 당신이 사라진 뒤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그날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의 맛, 누군가의 목소리, 처음으로 바다를 봤을 때의 그 느낌. 그런데 물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억들은 실체가 없다고. 전자의 배열이고 시냅스의 패턴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물질의 일시적인 춤이라고. 그렇다면 당신이 사라질 때 그 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물리학에는 정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정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칙. 블랙홀조차도 정보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스티븐 호킹과 파인만의 후계자들이 수십 년을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억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도 우주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 기억을 일종의 파일처럼 생각할 겁니다. 내 어딘가에 저장된 사진첩,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는 영상 라이브러리.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은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매번 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어릴 때의 어떤 장면을 떠올린다고 해봅시다. 처음 학교에 갔던 날 부모님과 함께했던 어느 여름. 당신은 그 장면을 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합니다. 파편들을 끌어모아 이어붙이고 현재의 감정과 기대와 맥락으로 색을 입힙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때의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제 떠올린 어릴 적 기억과 오늘 떠올린 어릴 적 기억은 엄밀히 말해 같은 기억이 아닙니다. 조금씩, 매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기억이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진짜 기억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기억이 존재한 적이 없다면 당신이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 가지 실험을 떠올려 봅시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1974년에 아주 단순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같은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물었습니다. 두 차가 충돌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다른 그룹에게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차가 박살났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단 하나의 단어가 달랐습니다. 충돌과 박살. 그런데 박살이라는 단어를 들은 그룹은 속도를 훨씬 높게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리 파편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억은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기억은 현재의 언어에 복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매번 재구성되고 매번 약간씩 변형되고 언어와 감정에 의해 채색되는 그 기억의 집합이 당신이라면 그 당신은 얼마나 실제하는 것일까요?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파이만은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기억을 심리학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억을 물질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파이만의 사고 방식에서 당신의 기억은 결국 원자들의 배열입니다. 뉴런 사이의 연결, 전기 신호의 패턴, 화학적 농도의 차이, 그리고 물리학에서 원자들의 배열은 언제나 변합니다. 당신 몸의 원자들은 7년을 주기로 거의 전부 교체됩니다.
오늘의 당신을 구성하는 원자들 중 상당수는 7년 전에 당신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파이만이 즐겨했던 생각 실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파이만은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지워버린다면 다음 세대에게 가장 짧은 문장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원자 가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원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낸다는 것. 하지만 이 생각 실험 안에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지식을 지운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지식이 원자의 배열이라면 지우는 것도 결국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열은 우주 안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물리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수식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는 아주 근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당신은 이것을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몸 안의 에너지는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은 한때 태양의 핵반응이었고 그 전에는 성운 속의 수소였습니다. 당신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배열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물리학의 가장 논쟁적인 문제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빛도, 물질도, 시간도. 스티븐 호킹은 1974년 블랙홀이 완전히 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은 아주 천천히 복사를 방출하면서 증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랙홀이 증발하면 그 안에 있던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호킹은 처음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보는 사라진다고. 블랙홀이 증발하면 그 안의 모든 정보는 완전히 소멸된다고. 그 순간 물리학자들이 느낀 충격을 상상해 봅시다. 정보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인과율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를 역추적하면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물리학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만약 정보가 사라진다면 우주는 기억을 잃는 것입니다. 과거가 미래로 이어지는 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파이만의 제자들, 레너드 서스킨드와 호안 말다세나는 호킹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물리학의 다수 의견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블랙홀에 떨어진 모든 것의 정보는 블랙홀의 표면인 사건 지평선의 홀로그램처럼 새겨진다. 그리고 블랙홀이 증발할 때 그 정보는 호킹 복사의 형태로 다시 우주로 방출된다. 형태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정보 자체는 보존된다. 잠시 멈추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 모든 분자들, 당신 뇌속 시냅스의 모든 연결 패턴이 블랙홀에 흡수됩니다. 물리학에 따르면 그 모든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물리적 구조의 정보는 우주 어딘가에 여전히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입니까? 파이만은 이런 종류의 질문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파이만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잘 모르겠어. 내가 없어지면 두려워할 내가 없잖아.
파이만의 여러 인터뷰와 전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태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자의 정직함입니다. 나라는 것이 원자들의 일시적인 배열이라면 그 배열이 해체되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픈루프 4번. 이제 닫힐 차례입니다. 기억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물리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된 원자들의 패턴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그 패턴은 해체됩니다. 뉴런은 분해되고 분자는 흩어지고 원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패턴 자체는 그렇습니다. 사라집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는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이 등장합니다. 그 패턴을 만들었던 정보, 그 정보가 우주에 남긴 흔적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평생 배운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말, 당신의 눈빛이 바꿔놓은 누군가의 하루, 당신이 읽은 책이 당신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된 방식. 당신의 기억은 당신 뇌 안에만 저장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은 당신이 접촉한 세상의 모든 것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진지하게 따져봅시다. 나비 효과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카오스 이론이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 건넨 미소 하나, 당신이 10년 전에 했던 선택 하나가 지금 이 세상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당신의 기억이 뇌에서 사라지더라도 당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만들어낸 인과의 파문은 우주가 끝날 때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입니다.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기억을 만들어내는 주체, 나라고 느끼는 그 감각,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의식이 무엇인지 현대 과학은 아직 모릅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의식을 만드는지는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배열에서 주관적인 경험이 생겨나는지, 그것은 여전히 철학과 물리학이 함께 씨름하는 미해결 문제입니다.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것을 어려운 문제, 더 하드 프로블럼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는 존재인가. 하지만 여기서 파인만이 흥미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이끕니다. 파인만은 의식의 철학적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리학, 특히 양자적 기억학에 관한 연구는 이 질문에 아주 이상한 빛을 던집니다. 파인만이 개발한 경로 적분이라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입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그 입자는 하나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입자는 동시에 모든 가능한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직선으로도, 곡선으로도, 심지어 은하를 돌아서도.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결과는 그 모든 경로들의 간섭 패턴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삶에 대입해 봅시다. 이것은 물리학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 수천억 개의 뉴런이 동시에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경험은 그중 어느 하나의 뉴런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패턴의 창발적 속성입니다. 창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물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의 단순한 결합이지만 그로부터 축축함이라는 새로운 속성이 나타나듯이 의식은 뉴런들의 집합에서 나타나는 뉴런 하나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패턴이 해체될 때
창발도 사라집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면 축축함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수소와 산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더 기묘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일부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의식이 창발적 패턴이라면 충분히 비슷한 패턴이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SF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기반 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가설입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동일한 원자 배열이 다른 곳에서 우연히 재현될 확률은 0이 아닙니다. 볼츠만뇌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열역학적으로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충분히 큰 우주와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지면 무작위적인 요동으로 의식을 가진 존재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기억을 가진 존재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상 0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0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물리학적 가설로 당신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이만 자신이 이런 종류의 위로를 가장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느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파이만의 BBC 인터뷰 1981년 기쁨의 발견을 참고한 재구성입니다. 그는 불확실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답을 모르는 상태로 질문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깊은 종류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정보 보존의 법칙. 당신의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당신이 이 세상에 만들어낸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가장 작은 스케일에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오늘 숨을 내쉬면 그 숨 속에는 수천억 개의 분자가 있습니다. 그 분자들은 이제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몇 분 후에는 당신의 방을 벗어납니다. 몇 시간 후에는 도시 전체에 퍼집니다. 몇 달 후에는 지구 반대편에 도달합니다. 몇 년 후에는 다른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당신이 숨쉰 공기 분자 중 일부는 수백 년 전 다른 누군가가 내쉰 숨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내쉬는 숨은 수백 년 후 다른 누군가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몸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세상과 교환됩니다. 당신의 경계는 피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뇌 속 뉴런들이 지금 이 순간 만들어내고 있는 전기적 패턴이 당신의 심장 박동을 만들고 당신의 근육을 움직이고 당신의 눈을 깜빡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당신이 말하는 단어로, 당신이 짓는 표정으로, 당신이 내리는 결정으로 당신은 세상의 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물리학적으로 죽음은 특정한 패턴이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기 조직화가 멈추는 순간. 하지만 그 패턴을 만들었던 재료들, 그 패턴이 세상에 남긴 흔적들, 그 패턴이 다른 패턴들에 미친 영향은 계속됩니다. 파이만이 병원 침대에서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영상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의 두 번째 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억이 사라진다는 절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곳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은 당신의 뇌 속 뉴런 계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진 세상의 모든 것 안에, 당신이 변화시킨 모든 사람 안에, 당신의 몸에서 나온 분자들이 이제 속해 있는 수많은 다른 시스템들 안에 있습니다. 파이만이 죽기 직전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랜 세월 물리학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우주는 정보를 버리지 않는다. 단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할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 당신이 무언가를 기억했다는 사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우주의 초기 주권에 이미 새겨진 것입니다. 빅뱅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당신의 존재는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는 한 당신이 만들어낸 파문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당신이 만졌던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당신이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파이만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잠시 여기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파이만의 사류 방식과 여러 발언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표현입니다. 잠시,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 기억은 정확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금의 당신으로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만들어내고 있는 기억은 미래의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낼까요?